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책 28, 29쪽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루 동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해가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지구가 움직이는 걸까요? 당연히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그 이유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학습의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루 동안 태양뿐만 아니라 달과 별이 모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아니라 달도 그리고 별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것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쉬우니까 편안하게 수업을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태양은 동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 동안 달은 동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 동안 별은 동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 동안 태양, 달, 별 모두 동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달도, 별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것. 이제 알겠죠? 자, 그럼 직접 태양과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러 가볼까요? 하루 동안 태양과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게요. 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속도가 느린데요. 선생님이 시간을 좀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임을 잘 관찰해 보세요. 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조금 더 빠르게 하면 오, 그 뒤에 달도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이러니까 별자리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죠? 자, 어때요? 이렇게 움직임을 보니까 지구의 자전이 좀 느껴지나요? 태양과 달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게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잘 관찰해 보세요. 자, 동쪽을 살펴보면요. 태양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조금 느리니까 선생님이 시간을 빨리 돌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어떻게 움직일까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데요.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조금 더 빠르게 하니까 오,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요. 동쪽에서 남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달도 보여요. 조그만 달도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가 돌고 있어서 태양과 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밤이 될 텐데요. 밤하늘의 별들도 잘 관찰해 볼까요? 태양이 지고 밤이 되니까 어떤가요? 밤하늘의 별들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어때요? 이제 지구의 자전이 좀 느껴지나요? 하루 동안 태양, 달, 별 모두 동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하여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 하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태양, 달, 별들의 위치가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지구가 무엇을 하기 때문이죠? 네, 바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달도 별도 그렇다니 이상하죠? 의심이 생길 때는 직접 관찰해 보면 됩니다. 관찰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여러분도 하루를 정해 관찰해서 관찰한 결과를 실험 관찰에 기록해 주기 바랍니다. 자,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 관찰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곳으로 가서 관찰을 하면 됩니다. 어떤 곳인가요? 근처에 높은 건물이나 나무가 없는 장소여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남쪽 하늘에서 잘 보이니까 남쪽 하늘이 잘 보이는 곳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두운 곳에 혼자 가서 달을 관찰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태양이 진 직후에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달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하루 동안 달의 위치 변화 관찰하기. 필요한 준비물은 나침반, 필기도구, 실험 관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번. 달을 관측하려는 장소에서 나침반을 이용하여서 동, 남, 서쪽을 확인합니다. 가정에 나침반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쪽을 바라봤을 때 동쪽은 어느 쪽인가요? 네, 남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방향을 찾습니다. 물론 나침반을 이용해서 방향을 찾으면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2번, 남쪽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 나무 위치 등을 그려서 표시합니다. 남쪽을 보고 관찰합니다. 실험 관찰에 건물과 나무 등을 그려주는데 미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서 간단히 그려주면 됩니다. 태양이 진 뒤에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측한 달의 위치를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기록해 줍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관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7시, 8시, 9시 3번만 관찰해 주세요. 장소는 집 앞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멀리 나가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멀리 나가야 할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나가주길 바랍니다. 귀찮아도 꼭 관찰해 볼 것을 권합니다. 지구의 자전을 경험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달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 이 그림은 보름달이 실제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찰하는 달은 보름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보름달이 아니면 저녁 7시에 달이 떠 있는 곳이 이 그림과 다르게 약간 위치가 다를 수 있지만은 움직이는 방향은 모두 서쪽으로 향합니다. 자, 보름달은 저녁 7시경에 동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녁 8시의 모습입니다.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저녁 10시가 되었습니다. 저녁 11시에는 거의 하늘 중간까지 움직이네요. 밤 12시가 되니 남쪽 하늘에 높게 떠 있습니다. 오전 1시에는 기울어집니다. 오전 2시에는 더 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달은 점점 서쪽으로 향해 나가게 됩니다. 움직이는 모습이 무엇과 닮아 있나요? 네, 태양이 움직이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시간만 아침으로 바꾸면 태양이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양, 달, 별들의 위치가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까닭은 지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땡땡 하기 때문이죠.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 달, 별들의 움직임은 거꾸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만일 시험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세 가지를 쓰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례대로 1번 답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2번 답은 달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3번 답은 별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보너스 상식입니다. 이 코너는 과학책에는 안 나오지만은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련한 상식 코너입니다. 달은 낮에도 뜰까요? 안 뜰까요? 찍어보세요. 네, 이렇게 질문하면은 뜬다는 게 정답일 확률이 높겠죠? 네, 맞습니다. 달은 낮에도 뜹니다. 자, 이렇게 각 요일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일출몰이라 하는데 일출몰 시각과 그 다음 달이 뜨고 지는 월출몰 시각이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음력 3월 22일을 살펴볼까요? 자, 음력 3월 22일에 월출몰, 달이 뜨고 지는 곳의 표를 보겠습니다. 달이 뜨는 시각은 새벽 1시 1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5시 52분에 남쪽 하늘을 지나서 아침 10시 43분에 지게 된다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날도 살펴보면 아침까지 달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 뜨는 달은 태양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이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 뜨는 달은 가끔 태양이 흐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낮에 달을 본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별도 낮에 떠 있습니다. 다만 별은 달보다 더 멀리 있어서 해가 지고 난 뒤 깜깜해져야 보이는 것입니다. 즉, 달과 별 모두 낮에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보너스 상식 퀴즈 두 번째입니다. 태양, 달, 별이 모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1시간에는 어느 정도 움직이게 되는 것일까요? 궁금해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문제. 태양, 달, 별은 1시간에 몇 도씩 움직일까요? 어려우니까 힌트를 주겠습니다. 힌트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 힌트를 더 주겠습니다. 하루 동안 지구는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를 각도로 표시하면은 36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태양, 달, 별은 1시간에 몇 도씩 움직일까요? 네, 정답은 15도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한 바퀴는 360도이고 그거를 하루의 시간인 24시간으로 나누면은 정답은 15도가 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태양, 달, 별은 1시간에 15도씩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1시간에 달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15도씩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태양, 달, 별 모두 동쪽에서 보이기 시작해서 남쪽 하늘을 지나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탐구활동 1번 달을 관측하려는 장소에서 남쪽을 중심으로 주변 건물이나 나무 등의 위치를 표시하고 하루 동안 관측한 달의 위치를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기록해 봅시다. 관찰한 날짜는 보름달이 뜨기 전에 날짜하는 게 좋습니다. 5월과 6월에 보름달이 뜨는 날은 5월 7일, 6월 6일입니다. 7시, 8시, 9시 모두 3번 관찰해서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기록해주세요. 왜냐하면 달은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늦게 뜨기 때문에 보름달이 지나고 달을 보려면은 저녁 8시경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3시간 관찰을 하려면은 저녁 10시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보름달이 뜨기 전에, 즉 6월 5일쯤에 밤하늘을 관찰하여서 탐구활동 1번에 기록해 주는 숙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달의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달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2번, 하루 동안 태양과 달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비교해 볼까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은 거꾸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태양, 달, 별들의 위치가 모두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까닭은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숙제는 실험관찰 12쪽 생각해 볼까요? 1번, 2번을 정리하여서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탐구활동 1번, 달 관찰하기는 6월 5일에 직접 달을 관찰한 후 숙제를 완료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